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독자님의 Q&A가 있으신데요. LJ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삶은 고구마와 같은 탄수화물과 땅콩 버터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GI 수치가 더 내려가는 게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GI 지수가 낮아질 수 있을까? 뭐 그런 그 질문인데요. 즉 삶은 고구마를 섭취한다고 하면 삶은 고구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탄수화물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죠. 탄수화물이 많은 반면에 또 식이섬유도 많이 있어서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 고구마라는 것은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높일 수도 있고 천천히 높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삶은 고구마는 굉장히 혈당을 높게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은 고구마는 별로 이렇게 좋은 그 탄수화물 식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질문하신 요지는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혈당의 상승을 판정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혈당 지수라고 해가지고 GI 지수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50과 뭐 한 20 정도 있다고 하면은 보통 50 이하면은 상당히 혈당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50이 보통이고 5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혈당 지수가 굉장히 높은 탄수화물 식품이다, 즉 고탄수화물 식품이다 해가지고 당뇨 환자들이 아마 그 억제하거나 배제해야 될 그런 식품군에 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8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쌀밥이라든가 흰떡, 그 다음에 뭐 빵과 같은 그런 그 식품들이 굉장히 높은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한 그 식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질문하신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을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이런 GI 지수를 낮출 수 있을까요? 이 얘기잖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탄수화물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단당류도 있고 뭐 이당류도 있고 그다음에 복합 탄수화물도 있는데, 이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합 탄수화물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당을 분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GI 지수를 올리는 데 시간이 지연돼서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또 이런 복합 탄수화물을 보면 되게 이제 곡류 쪽에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식이섬유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당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그 지연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어쨌든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는데 단백질과 지방을 곁들이면 GI 지수를 낮출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낮출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은 아시다시피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은 뭐 크게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 지방산을 흡수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거기에 더불어서 견과류 같은 건, 아보카도 같은 그런 식품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불포화라는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이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GI 지수를 올리는데 억제시키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소화 흡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그 다음에 흡수돼서 얼마만큼 에너지로 잘 활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소화 흡수율이에요. 그러니까 소화 흡수율이 좋다는 것은 흡수가 빠르고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공급이나 또는 뭐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화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질문하신 것은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탄수화물의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을 따지기보다도 자, 소화 흡수율을 먼저 따져보면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빨리 흡수가 되는 것이 탄수화물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백질이 그 다음으로 빨리 흡수가 되고요. 세 번째로 지방이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백질이나 지방을 혼용해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GI 지수를 높이는데 억제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같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GI 지수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지방과 단백질과 탄수화물 역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아니면 고구마를 먹기 전에 견과류나 아보카도와 같은 단백질과 지방과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먼저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고구마를 섭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을 흡수하는 속도에 있어서 지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GI 지수를 서서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GI 지수라는 것도 있지만 GL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글라이세믹 로딩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이것은 같은 식품, 동일한 양을, GI 지수는 동일한 양을 먹었을 때 그 속에 있는 당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느냐 속도를 따지는 거지만 GL 지수라는 것은 같은 100g을 먹었을 때 당이 흡수되는 그 비율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GI 지수와 GL 지수를 꼭 병행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당뇨나 그 다음에 혈당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LJ님께서 주셨던 질문에 대한 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Q&A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